안녕하세요. 드림브릿지 대표 김민지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한창이던 그때 대기업 회장인 정한 씨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눈매, 그 미소, 특히 말을 마칠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옆자리에 최 부장이 걱정스레 속삭였습니다. 정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드림브릿지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 역시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보육원에서 자랐는데요. 순간 정한 씨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최 부장, 저 아이 분명 우리 민서애야. 최 부장은 충격에 빠진 정한 씨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당장 저 대표에 대해 알아봐. 20년간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굴지의 대기업을 운영 중인 윤정한 회장은 7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윤정그룹 본사 63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 민서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서가 사라진 그날의 마지막 사진이었죠.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은 몰랐다는 생각에 정한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는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5세의 최 부장은 40년 넘게 정한의 곁을 지켜온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서의 실종으로 인한 모든 고통을 함께한 유일한 동반자였죠. 정한은 급히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늘이 그날이군요. 최 부장의 한마디에 정한의 어깨가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한은 가슴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흘러내리지 못하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정한이 아끼던 첫 며느리 지연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들 태준이 두 번째 며느리인 혜진과 재혼한 후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녀딸 민서는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정한의 기억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며느리 지연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 힘든 투병 과정 끝에 사망, 그리고 슬픔에 빠진 아들 윤태준이 서혜진과 재혼하게 된 과정까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손녀 민서만은 정한에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아들 태준과 두 번째 며느리인 혜진이 민서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간다고 했을 때부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혜진이 울면서 달려와 민서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을 때 정한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정한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부장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린 손녀딸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정한의 마음속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투자 설명회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고,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10개의 스타트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최 부장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가? 최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혜진 사모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정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 태주는 점점 더 아내 혜진의 영향 아래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윤정그룹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태준이 아직도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정한의 마음은 쓸쓸해졌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최 부장,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아는가? 최 부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잃어버린 별을 찾고 있는 거야. 내 인생에 가장 밝게 빛나던 별을 말이야. 정한의 말에는 희미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한이 전화를 받자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투자 설명회에 참가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프로필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들고 온 서류 뭉치 중 맨 위에 있는 프로필 사진 한 장이 정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류에는 드림브릿지 대표 김민지 2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한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눈매, 미소, 그리고 특히 웃을 때 살짝 치켜 올라가는 눈꼬리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마치 첫 며느리 김지연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최 부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교육 스타트업 드림브릿지의 대표입니다. 보육원 출신인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업해 성공한 촉망받는 여성 사업가로 유명합니다. 정한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 지금 당장. 정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떨림 대신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희망의 불씨가 갑자기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민서양일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최 부장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정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이 정한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가슴 속에 따뜻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그룹 본사 컨퍼런스홀은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결선 무대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점검하는 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마지막 리허설을 하는 참가자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한은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어제와 다르게 힘이 넘쳤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최 부장이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정한이 들어서자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한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VIP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참가자 대기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잃어버린 손녀를 닮은 그 여자
김민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최 부장, 조사해봤나? 아직 기본 신상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조사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한의 인매가 굳어졌습니다. 초조함이 손끝까지 전해져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첫 번째 팀부터 차례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한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드림브릿지의 순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스타트업 드림브릿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정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무대 위로 한 여성이 올라섰습니다. 김민지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까지런한 단발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첫 며느리 김지연을 닮은 눈매가 정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브릿지 대표 김민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목소리의 톤, 억양, 특히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습관까지 지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한의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민지의 발표는 명확했습니다. 드림브릿지는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녀는 통계 자료와 사례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매년 1,5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만 그들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30%에 불과합니다. 정한은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화면을 가리킬 때마다 그 모습이 아내가 보석처럼 아끼던 손녀딸 민서와 겹쳐 보였습니다. 목에 뭔가가 걸린 듯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 드림브릿지는 이런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을 이을 때 그녀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한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여성이 정말 그의 잃어버린 손녀라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이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민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한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자 정한은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있나요? 민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보육원 출신입니다. 5살 때 어머니와 놀이공원에 갔다가 그만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정한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 후로 보육원에서 자랐고 많은 아이들이 저와 같은 환경에서 꿈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민지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정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심사 시간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다른 기업에 투자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한은 단호했습니다. 드림브릿지에 최대 규모로 투자해야 하네. 최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정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축하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정한은 의도적으로 민지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이지만 민지는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축하해요, 김 대표요. 정한이 그녀의 앞에 서자 민지는 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함과 약간의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한은 민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민서의 모습을 더듬어 보며 지금 눈앞에 있는 성인 민지와 겹쳐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혹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그 놀이공원 어디였는지 기억하나요? 민지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롯데월드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흐릿합니다. 롯데월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정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 그의 잃어버린 손녀 민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0년의 시간과 상처를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정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정한은 다시 한번 첫 며느리 지연의 모습과 어린 민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한의 잃어버린 별이 20년 만에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축하 만찬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한의 사무실에는 드림브릿지 관련 자료가 책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민지의 프로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했습니다. 최 부장, 조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정한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책상 위를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최 부장은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의 고아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입소 시기가 민서양이 실종된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는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수상한 점이 있긴 합니다. 고아원 기록이 일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정한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누가 민서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 그의 머릿속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한은 드림브릿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윤정그룹의 투자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지는 정한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정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정한은 자신도 모르게 민지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나비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민지는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멀어졌습니다. 아,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에요. 어머니의 물건이 아닐까 싶어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정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오래전 민서가 태어난 날 첫 며느리 지연에게 선물했던 펜던트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정한은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같은 시각 윤정그룹 부회장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중과 그의 아내 서혜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그 스타트업 대표한테 유독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시네. 태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이요? 드림브릿지라는 교육 스타트업인데 거기 대표가 보육원 출신이라 하더라고.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태주는 아내의 이상한 반응에 고개를 갸웃하며 김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진은 가까스로 동요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비밀리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오랜 변호사였습니다. 20년 전 기록을 모두 없애야 해요. 절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변호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최 부장은 김민지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보육원 기록을 뒤지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지 씨가 있던 보육원에 익명으로 큰 후원금이 정기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김민지 씨를 해외로 입양 보내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정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서를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부러질 듯 꺾였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다시 민지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멘토로서 정기적으로 그녀의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그녀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지는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씨는 정한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민지의 전화가 울리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정한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책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육원 시절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정한의 눈길이 사진 속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민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그 나비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민지가 돌아왔을 때 정한은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대표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 정말 없는가?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나요. 근데 너무 어릴 때라 할아버지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정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정한의 뒤로 어두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는 한 여자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서혜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절대로 들킬 수 없어. 혜진의 손에는 김민지의 사진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밤샘 작업으로 쌓인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아원 기록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흔적을 찾는 일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최 부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서류 한 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이 발견한 서류는 서혜진이 민지를 미국으로 입양 보내려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5살이라는 나이와 심리적 불안정 상태로 인해 입양이 무산되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서혜진이 20년 전 의도적으로 민서를 버렸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는 즉시 정한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윤정그룹 본사 회의실에서는 임원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정한은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뿐인 손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가던 정한의 앞을 혜진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정한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혜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아버님께서 그 스타트업 대표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회사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범도 걱정하고 있어요. 정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건강도 걱정되고 해서 아범에게 경영권을 좀 더 빨리 넘겨주고 아버님은 이제 좀 쉬시는 것은 어떠세요? 정한의 가슴 속에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꾹 누르며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난 아직 건강하다. 경영권은 적절한 시기에 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 혜진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한은 그대로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정한은 최 부장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혜진이 민서를 해외로 입양 보내려 했다는 사실에 그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감히 내 손녀를 내 핏줄한테 이런 짓을 해! 정한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통증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정한은 민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의사를 미리 섭외해 민지의 DNA 샘플을 얻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민지는 정한에게 자신의 사업 계획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말할 때마다 작은 손짓이 더해졌습니다. 정한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팔이 와인 잔을 건드렸고 붉은 액체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지가 황급히 냅킨으로 닦으려다 그만 나비 펜던트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작은 소리와 함께 펜던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한과 민지가 동시에 몸을 숙여 펜던트를 집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펜던트가 살짝 열렸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세 사람의 얼굴 일부가 보였습니다. 어린 소녀와 부모로 보이는 남녀였습니다. 정한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알아보았습니다. 20년 전 민서의 5번째 생일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려왔습니다. 그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민지는 펜던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안에 사진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정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조각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서야, 정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말을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과 정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기억들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손길. 그날 밤 정한은 최 부장을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는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서혜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윤정그룹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서혜진이 이사회에 정한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게다가 최 부장의 해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태주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 잃어버린 딸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민지는 자신의 아파트에 홀로 앉아 펜던트의 사진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한의 사무실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20년의 의문을 모두 풀어줄 열쇠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정한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99.999%의 확률로 김민지는 윤태준의 친딸이자 그의 손녀였습니다. 정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의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최 부장이 내민 서류에는 서혜진의 20년간의 악행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를 롯데월드에서 고의로 잃어버린 증거, 고아원에 압력을 넣어 해외 입양을 시도한 기록, 심지어 민서의 성공을 막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린 이메일까지. 정한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녀를 향한 이 잔인한 행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를 불러와. 아들 태준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정한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한은 말없이 DNA 검사 결과와 서류들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읽는 동안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점점 창백해지는 태준의 얼굴을 보며 정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폭풍 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정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드디어 민서를 찾았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의 상처를 함께 치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혜진은 초조하게 집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뭔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에 본 적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내 딸을, 우리 민서를 유기했어? 그 어린애를! 태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격정으로 떨렸습니다. 20년간 자신의 곁에서 딸을 빼앗은 범인이 바로 자신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전 그저 내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가여운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태주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집을 나섰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정아는 민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안의 갑작스러운 초대에 그녀는 의아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민서는 태준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편하게 앉으렴. 정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자리에 앉자 그는 천천히 펜던트에서 나온 사진 조각과 원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니? 민서의 시선이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분명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죽음, 태준의 재혼, 서혜진의 질투, 그리고 롯데월드에서의 그날까지 민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넌 강민서야. 하나뿐인 내 딸. 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전 잊혀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엎여 집으로 돌아가던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불던 종이배,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까지. 정안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단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올 줄은 몰랐다.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민서야. 민서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항상 있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세 사람은 함께 김지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묘비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정안과 태주는 그녀의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드림브릿지를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서의 교육 철학은 기업의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서혜진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민서의 요청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복수보다 화해가 더 큰 치유를 가져온다는 민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년 후 드림브릿지 새 본사 건물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손녀딸.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은 이제 시작이야. 정한의 말에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은 여전히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별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이제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